자,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첫 문장 충혁이부터. 화제가 뭐냐? 충혁아, 첫 문장에서. 좋아요. 그럼 모순관계라는 이 화제에 대해서 첫 문장에서 준 정보가 두 가지 있어. 그게 뭐랑 뭐야? 첫 문장에서만. 둘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not P는 모순이다. 역시 여기서 알려줬지만 뭐 not P라는 말을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충혁, 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 때 한 번 더 나온 표현, 다시 말해 연관된 또 나온 표현이 어떤 말이 되겠어? 추가된 정보는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은 연관된 정보를, 즉 화제를 추가로 제시하고 그 제시된 정보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다른 예를 준 거죠. 그래놓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대.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 다시 말해 그 다음 문장과 그 앞 문장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여기서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연결됐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아니지. 그냥 여기까지 문장이 세 개 있는데 이 세 개의 문장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순관계, 모순관계. 그다음에 이 두 개가 결국 모순관계고 그것을 무모순율이라는 또 다른 법칙으로 혹은 또 다른 개념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때문에 비문학 독해에서 이와 같이 가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문자 그대로예요. 이어지는 거, 연결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추가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만 쫓아가주면 되는 거죠. 이게 1번 원칙이죠. 제1원칙.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거 위주로 글을 읽는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충혁이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자. 충혁, 이 말은 무슨 관계 접속이에요? 자, 우리가 접속어를 말하면 역접은 그러나고요. 혹은 뭐 하지만, 그렇지만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순접은 그리고가 있겠고요. 첨가는 또한이 있습니다. 순접과 첨가의 차이는 단순해요. 당신들은 순접이라는 말을 첨가랑 많이들 헷갈려 하죠. 정확히 말하면 본인들은 헷갈려 하는 줄도 모르면서 막 섞어 쓰고 있죠. 순접은 앞내용과 뒷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첨가는 뭔가 하나를 더하다, 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용어예요. 순접은 이어진다이고 첨가는 더하는 거야. 이어지는 것과 더하는 게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역접은 순접과 반대인 거죠. 앞내용과 뒷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반대일 때 역접을 써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디 들어가냐? 그런 데는 다른 접속사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데를 지금 충혁이 말한 것처럼 역접으로 흔히들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역접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접인 것처럼 쓰고 있어. 안 되죠. 그런 데면 역접이 아니고요. 전환 관계 접속어입니다. 화제가 바뀔 때 써요. 그러나는 화제가 내가 하고 있던 말과 뒤에 하고 있던 말이 내용이 반대일 때 쓰고 이건 내용이 바뀔 때, 다른 내용이 될 때 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역접인 양 그런 데를 쓰니까 아 역접인가 보다 하는 거죠. 익숙하니까. 사실은 아닌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느냐? 그야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하다 보면 지겹게 들었잖아요. 접속어는 중요하다.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런 데를 썼어. 앞에 나온 내용은 모순관계 얘기였어요. 뒤에 나온 내용은 뭘까요? 그런데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와
다부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모순관계가 아닌 명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P와 not P가 모순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P라고 하면 이것이 not P가 아니란 얘기인 셈이죠. 그러면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정수야, 이 명제가 P면 not P는 뭐야? 답은 경주에 있지 않다. 그렇겠죠. 있지 않다란 말이에요. 근데 다부탑이 개성에 있다면 그러면 경주에 있지 않다겠지. 있다 한다면. 근데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모순관계가 아니다의 포인트일 거라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현실과 다르게 다부탑을 경주가 아니고 세웠다면 다부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다르 지금이란 말인데 경주를 말하는 현실과 다르게란 말이에요. 이 부분. 자, 어쨌든 이를 두고 P와 not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잠깐만요. 이 말과 이 말이 위에서 어디에 나왔는가를 따져보면 P와 not P는 여기 있고요. 무슨 관계? 그 다음에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여기 있죠?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관계가 모순이므로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일 수는 없는데 모두 거짓이지 않지만 없지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을 갑자기 끼워 넣었어요. 이건 뭐야? 모르겠어. 그런데 다부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여기 있죠? 다부탑은 개성에 있. 다부탑이 개성에 있. 쓸 수도 있었다라고 써있고 이쪽은 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없죠. 안 써있어요. 이런 느낌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능세계라는 말의 개념이 없어. 그럼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갑자기 멘탈이 털립니다. 나만 모르는 걸 거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뭘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죠. 뜻이 안 써 있는데 아예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1교시 시작하자마자 머릿속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죠.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너 보나마나 실패할 거라고 비웃던 친구 얼굴이 막 지나가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개념을 모르는 채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좀 익숙해진 채로 그 다음으로 가서 정보를 뒤져봐야지. 여기까지 읽자마자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망했어. 시작도 안 해놓고 뭘 망했다 그래. 자, 가봅시다. 가능세계 개념 나오네요. 개념은 일상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서 중요하다. 필연성과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화제가 등장.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요거 두 개 빼면요. 다 쓸데없는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요 두 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제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필연성과 가능성. 무슨 말이에요?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 뜻이며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승수야, 이 문장에서 대응하는 쌍을 말해봐요. 빗금 앞뒤로. 하나랑 이렇게랑 이렇게. 그렇죠. 주어도 지금 대응하고 있죠? P는 가능하다 하고요. 필연적이다가 역시 대응하고 있어서 제시된 화제인 필연과 가능. 그것을 풀어서 하나씩 언급한 다음에 차이점이 여기 나와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읽기는 그닥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 문장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문장은 길지만 이렇게 구조화하면 짧습니다. 그리고 구조화해서 문장을 봤더니 이 부분이 주어이고 이 부분이 그 주어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짝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단어 하나에 눈을 받고 코를 받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이 문장, 이렇게 긴 문장을 구조화시켜서 바라보면 그 문장에서 내가 알아야 할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쉬우니까 다음에 또 다른 좀 더 구조화가 필요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이 나올 때
또 해봅시다. 자, 아무튼 필연성과 가능성이라는 화제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정보를 얘기해봤습니다. 하나만 성립하면 되고요. 다 성립해야 돼요.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이란 말도 여기 있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 필연적이다는 모든 가능세계 성립한다. 여긴 또 어때요? 필연적인 건 모든 가능세계 성립한다. 그냥 같은 말이잖아. 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문장을 2번 썼어. 차이점이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요거만 지금 언급이 됐네. 이거만. 나머지는 아예 똑같잖아. 그냥 아예 똑같잖아요, 문장이. 자, 그럼 승수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러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이것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든 거죠. 예라는 말은 안 써있지만 이건 예예요. 이것을 비롯한 이것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큰 범주고 그 속에 얘가 속해 있는 거죠. 이게 범주 이름이고 이건 범주에 속해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모든 가능세계 성립한다 라고 말했고요.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잠깐만요.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다부탑 어디 있어요? 실제로 경주에 있어. 다부탑 안 가봤구나. 가봐도 안 가볼 수도 있는 거지. 자,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라는 말이 써 있어. 그러면 질문. 서인아, 우리 현실에서 다부탑은 경주에 있어요. 그럼 다부탑이 경주에 있다라는 이 명제는 가능의 영역이에요? 필연의 영역이에요? 필연. 여기에 이 출제자가 깔아놓은 함정이 있죠. 왜냐면 이건 현실이고 현실은 우리 생각에 당연히 필연적이야. 얘는 여기 있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야. 필연이죠. 이 건물이 서 있어 지금.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에 이 건물이 서 있다고. 그럼 이건 필연적이지 않냐?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건데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어머 이게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 친절하다고? 이 뒤에 또 뭐라고 써 있어? 우리의 현실을 비롯한 현실이 써 있네요. 현실을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 잠깐만. 일단 이만큼이 위에 있는 어떤 말과 겹쳐요? 어떤 애 성립하고 어떤 애 성립하지 않아. 그 말은 여기죠. 적어도 하나에라는 말과 이 명제는 겹쳐요.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 세계를 여기서 아까 여러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이 말의 예시라며 잠깐 칠판 보세요. 여기 봐요. 이 말이 이것의 예시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이것의 예시가 될 수 있잖아. 구조가 같잖아요. 얘가 얘의 예시. 그럼 얘는 얘의 예시. 근데 얘는 뭐로 치환할 수 있어? 다시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 그게 어떤 데 성립하고 어떤 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통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라는 말은 필연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능하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 현실은 가능성의 영역이다. 필연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 써있기도 하고요. 사실 쉽게. 필연적이지 않다고. 자, 그러면 이 문단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현실은 필연적이지 않다. 우리 현실은 가능의 영역이며 따라서 우리 현실은 어떤 가능세계에 성립하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능세계겠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마블 코믹스 영화가 유행이니까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은 거기 보면 이제 다중 평행 세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우리 세계에서는 뭐 젊은 꼬맹이일 수도 있고요. 딴 세계에서는 여자, 딴 세계에서는 은퇴한 아저씨, 또 딴 세계에서는 돼지일 수도 있다.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유니버스에서는. 그 얘기예요. 수많은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현실도 그 중에 하나인 필연적인 명제일 뿐이다.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이 문단은 앞에 문단과 독해하는 방식이 다르냐? 아니죠. 똑같습니다. 화제가 어떻게 가는지만 쫓아갔고 그 화제가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치환되느냐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게 평가원 기출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원래는 문제를 다 읽고 풀어봐야 되겠지만 해본 지문이고 풀어본 지문이고 앞으로 또 많이 풀어볼 지문이니까 지금은 문제를 바로 가봅시다. 여러분 교재 기준 2번 문제인데요. 그냥 칠판을 보세요. 여기 봐요. 기억이 아마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일 거예요. 다시 말해 현실이죠. 2번 선지를 보자. 만약 다보탑에 개성이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 이런 말은 지문에 한 번도 등장 안 했어. 근데 다시 보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어떤 명제를 그대로 쓴 거예요. 만약 Q이면 Q이다. 그리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그것에 불과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만약 Q면 Q이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란 어떤 가능세계예요? 아까 필연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필연적인 가능세계는 뭐하다? 그냥 지문을 가볼까? 여기서 만약 Q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모든 가능세계 끝. 바꾸면 되니까. 치환하면 되니까. 길게 써있지만 길게 볼 이유가 없었어요. 모든 가능세계 중에는 그냥 여기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 말이기도 하죠. 그냥 모든 가능세계. 모든 가능세계에서 기억이 거짓. 기억은 이거죠.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거짓인 가능세계. 그럼 우리 현실은 아까 우리가 정리하기를 가능의 영역이라 그랬죠. 한 군데만 성립하면 돼요. 그럼 우리 현실이 거짓인 가능세계도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건 없느냐를 따져본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필연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능성의 영역은 한 군데만 성립하면 되니까 그게 거짓인 가능세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가능세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없다라는 말은 틀리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학생들이 이 문제 2번을 못 골랐어? 기억이 우리 현실이고 그리고 현실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너무 막말 같거든요. 현실이잖아. 다부터는 경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인 가능세계가 없다. 당연하지. 다부탑은 경주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 부분을 노리고 만든 거지. 현실이 거짓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문을 쫓아가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거지. 지문을 쫓아가서 문제에 접근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너무 기본적이라서. 자, 이 문단까지 했어요. 다시 지문으로 돌아. 나머지 선지도 나중에 보세요. 다시 봐야 돼. 그 다음 3문단.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일상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한 도움을 준다. 뭐 필요 없는 말이네. 생각해보자. 필요 없는 말이죠. 나는 현실에서 이런 기차가 있는데 그걸 놓쳤어. 지각도 했고요.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나는 만약 내가 탔다면 그럼 이렇게 되네요. 실제로 놓쳤지만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자 화제가 바뀌었죠? 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 라는 명제가 있대. 뭐 그럴 수 있죠. A이면 B이다가 아니라 만약 A이면 B이다.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거짓에 상관하지 않고 참이라고 규정한다. 뭔 말이에요? 잠깐 뭔 소리야 이게? 만약 A이면 B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A가 거짓인 경우에 B의 참 혹은 거짓에 상관없이 참. 그러면 A가 거짓이고 B가 참일 때 이것은 참이다. A가 거짓이고 B도 거짓이면 이것은 역시 참이다. 왜냐면 얘랑 상관없으니까. 이미 여기가 거짓이 되어버리면 얘랑 무관하게 무조건 참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뭘 한 거예요? 논리학에서 준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기 편하게 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다음 문장이 흥미롭죠.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뭘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말은 많이 하죠. 이런 말은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글쓴이도 왜 그걸 안 할까라고 물어본 건데 뭔 말이야? 그래서 뒤를 가보니까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걸 그대로 자 A 만약 A면 B다요. 그러면 여기 이게 보이고 마찬가지 이게 보이니까 A는 뭐냐? A는 기차를 탔다가 되겠죠. 이게 A예요. 이면 B이다.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각하지 않았다. 지각했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A죠? 근데 A가 거짓인 경우라며. 그럼 A가 거짓인 경우란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가지. 거짓인 경우는 타지 않았으니까 여기 기차를 탔다와 반대는 타지 않은 거니까 놓친 거죠. 난 놓쳤어. 그런 경우에 거짓인 경우에 이게 참이면은 그러면 지각하지 않았다. 이것도 참이고 문제는 지각했다도 참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죠. 참, 거짓. 어차피 참.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내가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는 주장을 하는데 왜 기차를 탔다면 실제 놓쳤지만 탔다면 지각을 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거 어차피 참인데 왜 이거는 말을 하지 않냐는 거지. 이 얘기는 많이 하면서 둘 다 참인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지 혹은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지 실제로 만약에 이쪽이라면 굳이 이런 걸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왜 해요? 하지만 논리학으로 따지자면 어차피 둘 다 참인데 왜 위에 것만 말을 하고 아래 것은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유를 봅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거예요. 탄 거 여기 실제로 놓쳤죠? 탄 가능세계 생각해보자.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지각을 하는 거니까 이 밑에 거죠. 지각을 해요. 언제 지각하죠? 기차를 탔는데 고장났어. 지연됐어. 그럼 지각을 하겠죠. 하지만 역시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이 등장했죠. 이게 판단 기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앞에 나온 말의 이유가 제시되니까 이 말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럼 다시 탄 세계들 중에서 도착한 거.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도착한 거요. 지각 안 했겠죠. 그 다음에 탄 세계 중에서 또 지각한 거. 그럼 이 두 개의 뭘 비교해 본다? 이 두 개의 유사성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쪽이. 일반적으로 A가 참임. 그러면 A가 참이란 말은 A가 기차를 탄 거니까 탄 거예요. 여기요. A가 참인 가능세계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더 유사성이 높다면, 더 유사하다면 유사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여기서 B가 참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죠.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거. 그럼 B가 거짓인 거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세계. 이렇게 되죠. 더 유사하다. 유사하다. 결국 이 문장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문장을 기준으로 요 앞에 문장이랑 일반적으로 뒤에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죠. A, B 기호만 준 것뿐이에요. 완벽히 같은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란 말이 이거죠. 놓친 경우예요. 거짓인 경우. 실현되지 않았어. 내가 만약 A 했다면 놓쳤지만 탔다면 즉 A가 참이라면 A라면 이란 말은 이 부분이죠. not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not B는 뭐예요? 이거. 지금 참 거짓이잖아. B가 이게 B고 이게 not B잖아. 따라서 나는 기차를 탔다면 not B가 아니라 B라고 말한다.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을 거야. 기차를 탔다면 지각했을 거야 라는 말은 안 하고 지각 안 했을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 얘를 많이 말하는데 결국 이유는 유사성이 더 높으니까. 자, 이 문단은 되게 흥미로운 문단이에요. 내가 평소에 하고 다니고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하고 다니는 이 얘기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문단이라서 수업하는 나도 조금 뭐랄까 민망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할 만큼 완벽해요. 문장이 그냥 똑같은 문장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어. 말만 바뀌고. 그 관계를 알면 문제 풀기도 너무 쉽죠. 그래서요 바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A의 답을 뭐라고 해야 될 거냐는 얘기잖아. 근데 기차를 기본적으로 탄 가능 세계들을 비교해 보아서 유사성을 따진다면 그러면 답이 선지가 두 개만 남아요. 타지 않은 필요 없죠. 탄 가능 세계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뭔 말이에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3번 4번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유사성이 언급된 게 3번 밖에 없습니다. 아예.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오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어. 지문에서 얘기한 거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말은 맞냐 비교해보면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지각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요거 살짝 꼬아놨죠. 높기 낮기. 높기 낮기 꼬아놓은 것보다 그냥 요거 자체가 3번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서 실제로 풀기는 편한 문제입니다. 선지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무리가 돼가죠.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문단. 가능세계는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일관성이다. 이건 뭔데? 가능한 세계이므로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세계는 없다. 쉽죠? 둘째는 포괄성이다. 너무 쉬워요. 포괄성은 뭐예요? 가능하다면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뻔한 얘기죠. 헷갈리니까 좀 써놓을게요. 일관성.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세계도 없다. 그 다음에 포괄성. 가능하다면 가능세계도 있다. 이게 끝이죠. 그 다음 셋째 완결성이다. 이는 임의의 명제 P에 대해서 P이거나 not P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완결성이요. 이게 문제의 그 뜨거운 감자 완결성이죠. 그래서 P이거나 not P 이거를 배중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근데요. P이거나 not P다라는 말을 여기서 끝내면은 답이 안 나오고요. 1문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맨 첫 문단에서
P와 not P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 문단에서. 따라서 이것은 모순관계라고 봐야 돼요. 넷째는 독립성. 모든 시공간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동일한 세계에만 속해. 따라서 한 가능세계 시공이 다른 가능세계 시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가능세계는 서로 시공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 더 쉽게 써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나 모르겠어. 똑같은 말이잖아. 그냥 가능세계는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일 겁니다. 아마. 옳은 걸 고르라 라는 문제네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있고요. 모든. 어떤 학생 도니까 결국 이것도 모두란 뜻이 돼요.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관계. 반대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야.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이니까 어머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불가능하지만 그럼 모순이랑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하나만 참이거나 혹은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나만 참이거나예요. 이거나 둘 다 거짓.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관계죠. 반대관계란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결성은 둘 중 하나는 아까 반드시 참이라 그랬는데 이 명제에 따르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 반드시라는 말은 이 말과 연결되지 못하죠.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지를 봅시다. 현지를 봅시다. 1번 완결성과 여기 있죠? 독립성 여기 있어요. 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모든이에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 그 다음에 어떤 학생 도니까 역시 모두에 해당하죠.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 반드시 참이래. 그런데 완결성에 따르면 배중률이 여기서 언급이 됐고요. 모순이고 이 모순이란 말은 뭐냐면 둘 다 참 혹은 둘 다 거짓 이것은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공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공이 단절되어 이어질 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독립성은 해당이 됩니다만 근데 완결성에 따르면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 보기와 이 1번 선지와 그 다음에 이 완결성가의 명제까지 봤을 때 이 반드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포괄성은 이거죠. 가능하면 있다. 독립성은 시공이 단절되어 있다. 어떤 학생도 전부죠. 어떤 학생도 연필 쓰지 않아. 아무도 안 써. 빵명이야. 100명 중에 연필 쓴 사람이 0이야. 근데 그 세계 조건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써. 이건 너무 쉽죠.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마지막에 하자고. 3번을. 다음 4번을 먼저 봅시다. 포괄성에 따르면 있죠? 이거요. 가능하면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모든 학생이 연필을 써요. 100명 중에 100명. 참 여기 이거나 여긴 이거나를 썼죠. 여기는 100명 중에 0명만 연필을 한 명도 쓰지 않습니다. 빵이에요. 빵.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고 포괄성은 가능하면 존재한다니까 포괄성과도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나를 썼으므로 보기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따라 4번 선지가 답인 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답은 4번. 5번 일관성에 따르면 일관성 이거요.
절반의 연필을 쓰고 절반의 연필을 쓰지 않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겠군. 말은 되죠. 그러나 일관성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건 일관성에 따르면이란 말이 틀린 거지. 자, 문제는 3번이죠. 3번.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도 모든 세계예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100명 중에 50명이라고 하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연필 쓰지 않는 학생 20명이라고 할까요? 뭐 50명 해도 되는데 20명이라고 하자. 이 사람들은 볼펜을 써요. 그럼 연필 쓰지 않죠.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결성에 따르면이에요. 그럼 완결성은 P와 not P를 따져. 그러면 P와 not P인 거 맞죠? 이게 명제 P라면 이게 not P예요. 맞아요.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보기와 어울려요. 보기에 그대로 써 있어. 아, 완결성이란 말에 써 있죠. 완결성이란 말을 쫓아가 봅시다. P이거나 not P이다.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 그대로예요. 3번 선지.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고. 그럼 틀린 게 없잖아요. 답은 두 개여야 하죠. 3번, 4번. 근데 왜 4번만 답이고 3번은 아니냐? 우선 보기를 다시 보시면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둘 다 이런 것도 이거나 이거거나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 명제와 3번 선지에 나오는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라는 말은 완결성에서 이 말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라고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죠. 여기서는 이 말이 언급이 돼 있고 3번 선지에서는 하나는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어울리지 않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완결성은 배중률이라 그랬고 배중률이면 그럼 모순인데 모순에서는 둘 다 참인 것도 안 되고 둘 다 거짓인 것도 안 돼요. 근데 보면 이 경우 100명 중에 50명이 연필을 쓴다와 100명 중에 20명이 볼펜 쓰는 경우를 따져봤을 때 두 명제 다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데 된다고 했으므로 완결성을 따르는 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도 잘못되고